네, 안녕하세요. 장중매매 영상입니다. 네, 오늘은 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시황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시면은 어제 제가 생각했던 느낌대로 여기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미국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양봉을 다음날 바로 깨는 음봉이 나오지 않고서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3200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너무 세서 눌림 없이 바로 상승하는 모습인데, 더 올라서 이제 이 쌍봉 자리에서 눌릴 수도 있겠지만 돌파하고 나서 눌릴 수 있는 자리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선물에서 좀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조금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을 메꾸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유사한 그 전기차 쪽에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나 전기차 중에서 오늘은 전기차 쪽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더 빠지면은 이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베팅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갭이 바로 뜨면서 여기서부터 올랐고 어느 정도 이 쌍봉 자리를 형성한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지금 제가 예전에 설정했던 이런 저항선을 지금 뚫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LG화학도 다시 또 121선을 재돌파했고, 그리고 삼성 SDI도 이렇게 저항선 돌파했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눌림 때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대략 내일 정도 27만 5천원까지 만약에 눌리고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30만원까지도 열려있는 차트가 되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1선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매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매수의 타점이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중에서도 이렇게 중소형주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크게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기차가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배터리주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어서 못 가지만 전기차, 완성차 쪽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인데, 반도체도 지금 그동안 빠졌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부품주 같은 경우가 어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종가에 판 원익 IPS나 QNC를 조금씩 다시 매집하고 있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아침부터 세더니 이렇게 오늘 이 안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기차나 반도체 쪽에서는 이 기본적인 대형주 위주의 상승, 그 이유는 코스피가 오늘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KB금융이 여기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좀 사놨었는데, 지금 예상과 다르게 좀 한 번 더 빠지고 있지만 종가상 이 부분을 지지를 한다면 하루 정도 보유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올라서 이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지금 4일째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이 현재는 대장이기 때문에 이 13만 8천원을 돌파한다면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이렇게 2만원 돌파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MM처럼 이런 파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철강주가
그 해운주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주가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두산밥켓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또 부품주가 또 빠지고 이렇게 대형주가 오르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아침부터 이렇게 이 예전의 지지선 부분을 깨는 모습이 나와서 손절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이 11선이 있는 자리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11선인데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화공영 같은 경우, 이화공영도 11선 지지, 그리고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11선을 깼는데 이 박스권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이 5일선 지지 자리에서 깨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하다고 느끼는 건데 장중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현대건설을 누가 좀 크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제 생각인데 앞으로 건설주가 좀 크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운주가 한번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철강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해서 좋다가 동국제강이 오늘 약간 좀 크게 오르면서 한번 HMM 같은 모습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에서 그 모습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건설주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상 45,700원짜리를 계속해서 버틴다면 앞으로 이 코스피가 오를 때 전기차랑 지금 건설주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GS건설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3일째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눌림을 가진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안 나오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행히 대장주인 현대건설에서 누가 돈이 들어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려시멘트가 계속해서 대장인데 버티고 있고, 제가 이제 IS동설을 오늘 샀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IS동설은 오늘 이제 사서 제가 보유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오늘은 이제 시황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